중국인들이 또 미쳤습니다. 이번에 민폐를 터뜨린 장소는 다름 아닌 핀란드인데요. 노르웨이 공영방송 NRK는 최근 충격적인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로라 관광지 핀란드에서 믿기 힘든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핀란드는 밤하늘을 수놓는 오로라로 전 세계 관광객들의 로망인 곳이죠. 오로라는 지구 북극권과 남극권에서만 볼 수 있는 초자연적인 절경으로 형형색색의 빛이 하늘을 수놓는 장관입니다. 특히 북극 가까이에 있는 핀란드는 오로라 관측 명소로 손꼽히는 나라죠. 그런데 여기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중국인이 오로라가 안 보인다는 이유로 가이드를 폭행해버린 겁니다. 아니, 진짜 말이 됩니까? 핀란드의 오로라 관광 상품에는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오로라는 자연현상이므로 100% 볼 수 있다는 보장은 드릴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설명이죠. 그런데 이걸 이해 못한 중국인 관광객이 오로라를 못 봤다는 이유 하나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민폐 관광객, 정말 혀를 내두를 수준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핀란드에서의 반중 감정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폭행을 했던 중국인은 오로라 관광 패키지를 구매했던 것도 아니었으며 핀란드 측에서는 해당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오로라를 꼭 보여줘야 했던 책임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애초에 오로라는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인들은 자기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한 중국의 웹사이트에서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유럽 국가에서 중국을 대국 취급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대국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 전체를 다 더해도 중국의 땅보다 작기 때문에 그들이 중국을 얕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내용인데요. 이에 반해 레딧에서는 이런 글이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너희 나라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이미지는 어때? 라는 글이었는데요. 이 글이 올라오자마자 수많은 유럽인들이 울분을 터뜨리며 댓글을 달았습니다. 여기에는 벨기에, 핀란드, 캐나다,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정말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는데요. 이들이 생각하는 중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중국인에 대한 이미지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놀랐습니다. 벨기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국인에 대한 이미지는 이러했는데요. 그냥 매번 똑같은 클리셰 같은 놈들이다. 맨날 사진 찍으려고 사람들 길막하고 모든 사진을 다 찍으려고 여기저기 있지만 해외에 와놓고 음식점은 중국 음식점만 골라서 간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올바르게 행동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다. 그냥 놀라운 인간들.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계정이 삭제된 어느 사람의 글이 보였습니다. 보통 여기에 닉네임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이 댓글을 쓰고 계정이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레딧에서 계정이 삭제되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규정을 어기는 사진이나 영상을 올렸거나 본인이 직접 계정을 삭제했거나 계정 주인이 사망했을 때입니다. 이건 좀 무서운데요.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핀란드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중국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이긴 했지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싶은데 해당 글의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중국인들은 진짜 끔찍한 악몽이야. 식당이나 카페 가서 직원들한테 엄청 무례하게 굴고 운전은 또 얼마나 느리고 제멋대로인지 주변 차 신경도 안 쓰고 막 몰아서 사고 엄청 일어나. 근데 더 어이없는 건 굽은 길이나 언덕 뒤처럼 안 보이는 도로 한가운데에 서서 사진 찍고 있더라. 거기 시속 100km로 출근길 달리는 도로거든? 맨날 급브레이크 밟아야 해. 진짜 위험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 데서나 똥 싸고 오줌 싸. 남의 집 진입로, 길가 가리지도 않아. 여름 지나고 나면 개랑 산책하던 길에 사람 똥이랑 휴지가 널려 있어서 개판이야. 진짜 역겨워. 핀란드랑 다른 유럽 나라들에서도 봤는데 변기 시트에 오줌 싸지 말라고 중국어로만 적힌 안내문 붙어있는 화장실이 있더라. 중국어로만 경고문이 써있으니 범인이 누군지는 이미 확정된 셈이지. 진짜 더러워. 그래, 다들 누가 그러는지 알고 있어. 거리 한복판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싸는 것도 꽤 자주 보이는데 그게 뭔가 숨기거나 조심하는 것도 아니야. 더 심한 건 싸고 나서 흙으로 덮지도 않아. 최악인 건 대부분 물티슈를 쓰는데 그걸 똥 묻은 채로 그냥 버리고 가니까 동물들이 먹거나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남아서 썩지도 않고 그대로 남아있지. 에어비앤비 운영하는 사람들 얘기도 끔찍해. 뜨거운 물 샤워를 이유도 없이 하루 종일 틀어놓고 나가는 경우가 꽤 흔하대.
왜 그러는지 이유도 없고 그냥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 같아. 예약은 3명인데 5, 6명이 때로 몰려와서 묵으려다 거절당하면 주인한테 막말 퍼붓고 결국 경찰 부르는 일도 여러 번 있었대.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게 진짜 믿기지가 않아. 나도 직접 본 적 있어. 어떤 중국인 운전자가 고속으로 달리다가 할아버지 차를 길 옆 도랑으로 밀어버리고는 그냥 쌩 가버리더라. 내가 직접 구급차 불렀어. 라는 글이었습니다. 비교적 다른 댓글에 비해 좀 강하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계정이 완전히 삭제되셨습니다. 물론 레딧은 미국의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레딧이 직접 검열을 하지는 않는데요. 계정은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원인이 무엇일까요? 한편 이번 핀란드 오로라 사건에서 핀란드 경찰청은 중국인의 폭행은 없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공영방송에서는 폭행 사건이 있다고 했지만 경찰은 다시 폭행은 없었다고 정정했습니다. 누가 맞는 것일까요? 다만 경찰에서도 당시 상황이 급박하여 경찰이 출동했고 심각한 상황을 경찰들이 막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폭행이 없었다고 한들 중국인들이 난리치는 것 때문에 경찰까지 출동할 정도면 그게 폭행이 아니면 뭔가요? 한편 이번 소동으로 인해 핀란드의 어느 여행 가이드 출신은 앞으로 중국인을 받지 말자며 이러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글이 정말 좋은 글이라 가져와 봤는데요. 번역하는데 힘들었으니 고생했다는 의미로 지금 타이밍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해당 글의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중국인들이 여행지에서 왜 그렇게 기고만장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많다. 근데 이건 단순히 그들이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다. 중국인들은 보통 가족 단위로 여행을 오는데 가족한테는 또 어찌나 다정한지 모른다. 서로 한없이 친절하고 배려도 넘친다. 하지만 그 친절함은 딱 자기 사람한테만 통한다. 현지인은 그냥 서비스하는 사람일 뿐이다. 특히 핀란드인들을 보면 거의 하인처럼 대한다. 중국인들이 핀란드를 은근히 싫어하는 이유도 있다. 중국인들한테 정말 중요한 건 땅의 크기다. 나라가 얼마나 넓으냐가 곧 국격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실제로 중국은 핀란드보다 훨씬 크다. 물론 핀란드도 우리 눈엔 꽤 큰 나라로 보이긴 한다. 하지만 그건 지도 때문에 착각하는 거다. 메르카토르 도법 때문에 고위도에 있는 핀란드는 실제보다 뻥튀기 돼서 커 보이는 거지. 실제 면적은 중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핀란드에 있는 중국인들 사이엔 유명한 말이 하나 있다. 바로 30대 5.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핀란드 땅 30개를 합친 크기라는 거다. 이 말 하나에 중국인들의 세계관이 다 들어있다. 자기들은 30배나 큰 나라에서 온 대국민이고 핀란드는 그 발 아래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라는 거지. 그래서 핀란드인이 자기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면 그건 기어오르는 거고 무례한 도발이라고 여긴다. 말도 안 되는 생각처럼 들리지? 근데 이건 실제로 존재하는 발상이다. 현실이 웃기고도 씁쓸하지. 이런 세계관은 단순한 우월감에서 끝나지 않는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자신들이 어디를 가든 대접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진심으로 믿는다.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조금만 기다리게 해도 난리가 난다. 종업원이 늦게 물을 따라주면 이게 지금 손님한테 할 짓이냐? 는 식으로 눈을 흘기고 호텔 방이 자기 기대에 못 미치면 리셉션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자기가 낸 돈은 곧 권력이고 그 권력은 어디서든 통할 거라 믿는다. 더 무서운 건 이런 태도가 단순히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 전체의 정서처럼 작용한다는 거다. 그래서 단체 여행을 온 중국인 무리가 있다면 꼭 한두 명은 내가 누군지 아냐 는 태도를 풍긴다. 그 대상이 핀란드든 프랑스든 태국이든 상관없다. 자신들이 대국의 국민이라는 자부심은 공항 검색대에서도 오로라 투어에서도 심지어 기념품 가게 앞에서도 살아 숨쉰다. 예를 들어 핀란드에서는 오로라가 보이지 않으면 자연현상이라 어쩔 수 없다. 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어떤 중국인들은 내가 오로라를 보려고 비행기까지 타고 왔는데 못 보면 책임지라 고 한다. 그리고 가이드 멱살을 잡는다. 폭행 사건이 실제로 벌어진다. 더 기가 막힌 건 그런 일이 벌어져도 그들 사이에선 그래도 가이드가 잘했어야지 라며 가해자를 두둔하는 분위기가 생긴다는 거다. 심지어 자연에 대한 태도도 다르다. 핀란드인들은 숲이나 호수 같은 자연을 매우 신성하게 생각한다. 아무 데서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야생 동물을 방해하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
반면 어떤 중국 관광객들은 자연을 그냥 배경 정도로 생각한다. SNS에 올릴 사진 찍으려고 고요한 호숫가에 대형 스피커 들고 와서 음악을 틀고 춤을 추는 일도 있다. 길가에 똥을 싸고 물티슈를 던져놓고 가도 치울 생각이 없다. 여긴 내가 돈 내고 온 곳인데 왜 안 되냐? 는 논리다. 이쯤 되면 그들의 문제는 단순한 문화 차이 수준이 아니다. 우리가 크고 너희는 작다는 뿌리 깊은 위계의식이 깔려있다. 그리고 그 위계는 어디서나 작동한다. 공항에서도 기차역에서도 식당에서도. 핀란드인 입장에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그들에겐 너무도 당연한 자기 권리로 여겨진다.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정작 자국 내에서는 절대 그런 태도를 못 보인다는 거다. 중국 내에서는 눈치를 보고 권력 앞에 조심스럽고 질서를 따르는데 국경만 넘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마치 해외에 나오면 해방이라도 된 것처럼 참아왔던 우월감과 억눌린 감정들을 외국인들 앞에서 분출한다. 말 그대로 해외는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버리는 거다. 이런 현실을 아무도 지적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돈. 그들이 쓰는 돈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여행업계는 불편해도 조용히 참는다. 문제를 제기하면 중국인 손님 못 받는다. 고 윗선에서 제지당한다. 결국 누구도 말하지 않게 됐고 그 침묵 속에서 이런 민폐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리고 오늘도 어딘가에선 또 한 명의 가이드가 억지로 웃으며 멱살 잡히고 있을지도 모른다. 왜냐면 그 나라가 30배나 작은 나라니까. 라는 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이 아닌데도 정말 화가 나는 글입니다. 핀란드라는 나라에 대해서 평소에 전혀 몰랐는데 적의 적은 우리의 친구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오늘 뭐가 핀란드와 친밀감이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그럼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